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가격이 폭등한 무와 배추에 대한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월 가구 소득은 3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약세 장수기에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6% 각각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루 휴장을 했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로권에서도 은행의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가 됐고 향후 더블딥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일본 증시가 1%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0.5에서 0.7%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전망도 상당히 밝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이에 대한 분석도 잠시 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8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결국 미국발 악재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면서 마감했습니다. 내일 있을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 또한 팽배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내리면서 17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1780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5일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17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1,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개인 쪽에서는 2,6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주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6포인트 내리면서 47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479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480전까지는 지지해줬지만 기관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5일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0.3% 하락하면서 47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소폭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쪽에서 소폭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 쪽에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원 20전 내리면서 1172원 60전에 마감했는데요. 유로존 위기감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1180원으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내일 있을 금통위 경계감의 하락으로 흐름 바꿔서 마감했는데요. 1172원으로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IT주들의 하락과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주 강세 2.3% 올랐고요. 장중에 15만 원대 진입하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8%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5% 올랐습니다. 반면에 은행주의 약세 신한주도 내렸고요. 한국전력은 3분기 흑자 전환 기대로 1% 올랐습니다. 신한주주에 이어 KB금융도 1%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했습니다. 1.4% 올랐고요. LED주 약세에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 모두 내렸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올랐고요. 메가스터디 오늘장 반등했습니다. 동서가 0.1% 내렸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올랐습니다. SK컴즈가 1.5%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유럽발 악재 속에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9월 9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대형 이벤트들이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유효할지 라스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3%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은행주와 IT주의 낙폭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죠.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제 좀 재미없게 진행됐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좀 했었는데 오늘 역시 그다지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연휴를 마치고 열린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약세로 하락 마감한 걸로 해석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양상을 기록하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1780선을 소폭 하회하고 마감했는데요. 유럽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일부 은행들이 부실국채 보유 규모를 은폐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금년 들어 유럽발 악재가 번번이 지수의 추가 상승의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용 악화에 따른 유럽 금융기관 및 정부의 단기물 채권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이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번번이 유럽발 악재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업종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IT 쪽이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라가는 듯 하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 투자자들이 좀 약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IT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 둔화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그 템플릿 PC와 관련해서 그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뭐 노트북 PC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감소한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확대로 인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IT 투자자들이 좀 답답한 시점이지만 이 시점은 어느 정도 바닥으로 향후에는 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시장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이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왔고 오늘 과연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인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뭐 금일 밤에도 일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있고 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은 또한 이제 국내 이벤트가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쪽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한은의 금통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9월 금통위에서는 뭐 대외 경제 여건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상승세와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여 한은이 25bp 인상할 것이 아닐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는 9월물과 12월물 스프레드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에 따른 기관의 강한 매수 롤오버 수요로 롤오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외인 보유의 매수차익 잔고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있는 수준이라서 여전히 만기 부담은 존재합니다. 이제 미국 쪽 말씀드리면 금일 밤 발표될 지표는 7월 소비자 신용 지표인데요. 소비자 신용은 최근 마이너스 13억 불 수준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지금 전망치는 마이너스 45억 불 수준으로 좀 후퇴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데서 좀 부담이 되고 금일 밤 발표될 지표 중에 좀 불안 요인입니다. 이제 반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8월 말에 크게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하락을 좀 견인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 크게 그 전망치가 변동하지 않다고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고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한 47만 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47만 5천 건 정도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이 미국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좀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내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런 부분은 원화 강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고 원화 강세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악재로 지수의 추가 상승의 압박이 존재하고 더불어 최근 투신권의 판매 물량이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에도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특히 또 지수 1800에서 1820선에서는 파운드 판매 물량이 집중적으로 포진된 점들이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주 상승이 정체된 구간에서 그동안 코스피 대비 가격 조정이 지나쳤던 코스닥 쪽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국면이라고 친다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이나 은행들이 좀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그 글로벌 그 신용 불안이라든지 그 유럽 은행들의 악재 소식에 금리 은행주들은 많이 하락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은행주나 보험주에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더 바라볼까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지만요. 뭐 단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연기금이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수가 연고점에 근접해가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월 1조 이상의 연기금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연기금의 보유 비중을 보면 주식 비중이 15.8% 정도로 아직까지 그 목표 비중 16.6%까지는 상당 부분 괴리가 존재하고 금년 목표 비중까지 그 추가적으로 매수할 경우 아직까지 한 4조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존재합니다. 금년도 남은 월수를 고려해 볼 때도 월간 한 1조 원 이상의 매수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그 밖에도 차후에 2011년에도 18%로 추가적으로 1.6%포인트 인상할 주식 비중은 늘리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4조 원,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현재부터 한 8조 원 정도의 매수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9월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월 하반기쯤으로 가서도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 유입은 기대해 볼 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중원 연구원께서 꼼꼼하게 시장 분석, 투자 분석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업종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이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GTX 관련한 이 철도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정책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엔 테마주들이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이제 테마가 될 만한 재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을 충분히 스타디를 하시고, 그 테마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이고요. 당장에 저출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좀 낭패가 볼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주를 접근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와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하고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가격이 폭등한 무와 배추에 대한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마늘과 명태도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석 성수품 물가를 점검한 결과 무와 배추, 달걀, 명태 등의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에 설치된 추석 물가 안전 대책반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와 배추는 농협유통센터와 바로마켓을 통해 9일부터 12일까지 시중가 대비 20%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늘의 방출량도 지난달 말 500톤 수준에서 이달 초 1,500톤으로 늘리고 명태 공급량도 5만 톤을 추가로 방출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외환거래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외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과 관련한 허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침은 탈레반, 알카에다, 북한 미사일 관련자 등 제재 대상의 금융거래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이들 거래 제한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월 가구 소득은 3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7세에서 55세인 이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은퇴를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올해는 베이비부머의 고용률은 74.6%로 4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중 상용직 근로자는 전체의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통계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시장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숙련 노동자의 부족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오늘부터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펀드에 적립하거나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MyW 이자 적금 플랜을 시행합니다. 고객은 이 표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펀드 적립이나 CMA 입금,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일부터 외환은행과 연계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환율 변동 추이를 보면서 원하는 시간에 환전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전 대상 통화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 홍콩 달러, 태국 바트, 러시아 루블화 등 25개국 통화입니다. IBK투자증권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종합정밀부품회사 포메탈의 공모주 청약을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포메탈의 주당 공모 가격은 6,000원입니다. 1인당 최저 10주에서 최고 3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의 팝 골든에그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공채 투자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팝 골든에그는 만기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원금 수령형, 이자액을 늘릴 수 있는 원금 분할산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네, 유로존의 금융권 부실 우려가 또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약세를 보였는데 일본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기계 생산이 늘었다는 아주 호재가 나왔지만 금융주 중심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031선에 머물렀는데요. 9,000선이 위협받기도 했죠.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긴축 정책 기조 유지 우려에 부동산주와 은행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고요. 현재는 0.5% 내리면서 2,683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